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월세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월세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가 중요한 이유는 실수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는 미리 사놓거나 여러 개 사놓거나 가능하지만 전세는 내가 쓸 집만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전세 시장이 갑자기 회복을 하더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에 역전세난 온다더니 심상치 않네, 잠실 아파트 4억 뛰었다. 아무튼 전세 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벌써 말씀드린 지 1년 가까이 됐고요. 올해 초에는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데이터와 기사가 한참 느리다. 아무리 차이가 작게 나도 2개월, 많이 나면 6개월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느려도 너무 느리죠. 왜냐면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왜 전세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내용을 파들어 가보면 거의 다 금리, 대외 경제,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다 초월해서 지금 전세 시장에 정부가 뭐 그렇게 대단히 뭔가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세 시장이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수급의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경제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뭘로 파악을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의 그런 거시경제, 금리라던가 부동산 규제라던가 아니면 대출이라던가 가계부채의 규모라던가 GDP라던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 인구수 이거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급이라던가 요거를 저도 예전에 한번 선택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거시경제였습니다. 이건 분명한데 거시경제 분석 가지고 부동산에서 뭔가 플레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급으로 바꿔봤더니 물론 변수는 있지만 훨씬 더 나한테 이득되는 방향으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주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역전세난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 매매 시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전세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전세 시장이 예전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통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전세 시장이 문제가 됐던 적이 가까이는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더 멀리는 IMF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세 문제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또 나뉩니다. 거시경제, 정부, GDP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수급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박근혜 정권 때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지금 제 얘기가 생소하시면은 앞으로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을 보시는 눈을, 그 기준을, 원인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주택자 양성을 했어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꾸준히 이걸 진행을 해서 2016년도부터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됐어요. 박근혜 정권 때 왜 그렇게 했냐? 투기꾼 다주택자 양성을 하고 싶었던 거냐? 그게 아니라 야당에서 전세가 잡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못했지만 전세 제공은 다주택자가 하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는 거시경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수급이 문제일까요? 저는 수급이 문제일 거라고 지금 1년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은 옛날 시장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가 돈 벌자 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보다 힘들어하고 버티고 이자 내고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또 그걸 분양을 받아서 여러 채를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걸 또 나눠보셔야 돼요. 전세를 놓는 사람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그 사람들이 금매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늘어났나요? 못 늘어났죠. 왜? 취득세가 12.4%니까.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까요? 세 개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기존의 전세 제공자는 꽤 망했다. 두 번째, 전세 제공자는 늘어나지 못했다. 거래 건수 보세요. 어떻게 늘어나요? 세 번째, 앞으로도 못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전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면은 얘가 앞으로 쭉 연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별로 얘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2020년 8월 달에 시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최근 1년 동안에 갱신권이 문제가 된 적 있으세요? 신문기사를 쭉 찾아보세요. 제 영상을 쭉 봐보세요. 갱신권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없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갱신권은요. 전세가가 상승할 때 임차인이 쫓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임차인 보호법이에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세가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내려갈 땐 갱신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갱신권은 전세가가 올라갈 때만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회복이죠. 회복을 이제 시작하고 일부 단지가 올라가고 있고 워낙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데 본격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권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갱신권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갱신권을 쓰면 기존 세입자분이 거기서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신규 물건이 안 나와서 신규 전세 수요자가 집을 못 구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데 지난 1년 반 동안 전세를 택하기 싫으신 분들은 전부 다 월세로 갔어요. 그래서 월세가 폭등을 한 겁니다. 월세는 기본 2배 빵이 됐습니다. 미친 시장이에요, 여러분. 월세가 2배 올랐는데 아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권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세상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전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쌌기 때문에 2배가 올라가도 그럭저럭 버티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비난을 하실 거 아는데 외국 사례를 공부해 보시면은 외국,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지금 월세가 2배 오르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아예 못 살아요. 아예 나가야 돼요. 외국은 맞벌이 하잖아요. 한 명 소득이 전부 다 월세로 들어가요. 2배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 없어요. 한국은 홀벌이를 해도 살 수 있는 월세였어요. 근데 이제 느끼실 거예요. 월세가 얼마나 쌌는지. 여러분 지금 내시는 월세 나누기 2 보세요. 그게 비싸요? 그게 원래 월세 시장이에요. 근데 걔가 2배가 올랐죠. 그러함에도 지금 그럭저럭 버티는 건데 월세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매 시장 아직 안 좋아요. 금매 있어요. 무너지는 매도인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매도인과 금매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전 이거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지방에도 일부 광역시에도 해당되는 단지가 있지만 아직 평균화시키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거시경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전세시장을 예측하신 분들은 틀렸고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왜 틀린지 모르실 테니까. 그런데 수급으로 본 저는 이거를 1년 전부터 예측을 했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전 한 번도 말 바꾼 적 없으니까. 그리고 올해 초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또 거시경제, 금리, GDP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과 전세를 구하는 사람 간의 줄다리기일까요? 자, 전세를 제공하는 사람은 줄었고 늘지 못했고 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전세를 구하냐고 하시는데 전세를 구하는 이유는 전세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자체가 필수 참여이기 때문이에요. 강제 참여예요. 선택은 3가지예요. 월세, 전세, 매매입니다. 이 중에 전세가 제일 좋으면 전세를 하는 건데 한동안 월세가 제일 좋은 초이스였어요. 월세로 다 갔는데 월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년 넘게 월세를 강조한 이유예요. 그럼 점점 전세로 갑니다. 근데 전세가 지금 보시다시피 반응을 하고 있죠. 제 말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월세 2배 올랐죠? 전세 남들 얘기와 달리 회복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남죠? 매매가 남는데 매매 시장도 금매가 예전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의 흐름이 느립니다.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침체돼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참여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알아야지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분석함에 있어서 뭐를 기반으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중요한 건데 이게 대외 경제나 수급에 따라서 가수요가 붙기도 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수요가 적은 시장이에요. 힘드니까. 실제 내가 필요한 집 아니면 계약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시점에선 더더욱 수급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급에 집중해서 보면은 전세 시장의 회복과 상승은 이제 시작 단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